이번 이야기는 무서운 이야기. 죽는다. 너 내 말 안 들으면 죽는다. 형이다. 나와 형은 촌동네의 한 구석에 금방이라도 무너질 듯한 작고 초라한 집에서 단둘이 살고 있다. 매달 생활비가 조금씩 생기는데 형이 나라에서 주는 돈이라고 하였다. 기억은 나지 않지만 동네 이웃들의 말로는 내가 어렸을 적 부모님이 도망갔다고 한다. 형과 나는 2살 차이로 18살 먹은 형은 가장 노릇을 해야 했다. 하지만 아이가 아닌, 그렇다고 어른도 아닌 청소년에게 가장 노릇이란 너무나도 어려운 숙제였다. 형은 모든 면에서 뛰어났지만 유독 공부와 집안을 돌보는 일에는 너무나도 허접했다. 설거지나 빨래, 청소 등 모든 집안일은 내가 다 해야 했다. 형 항상 새벽에 일찍 일어나 친구들과 놀러나가 다음날 새벽에 돌아온다. 깜빡하고 빨래나 설거지를 안 했을 때 형은 날 놀아보며 항상 하는 말이 있다. 너! 내가 집안 일 다 해놓으랬지? 내일까지 안 하면 죽는다! 짜증났다. 맨날 놀고 하는 일도 없으면서 저렇게 당당한 형이. 이상하게 난 어렸을 적 기억이 하나도 없다. 부모님에 대한 기억도 없고 부모님과 형에 대한 애정을 받아본 적이 없어서 그런지 난 항상 어두웠다. 그래서 그런지 학교에서는 무시당하고 맞기만 하는 왕따가 되었다. 그런데 나의 개같은 형은 고등학교에서 잘나가는 양아치였다. 그럴 만도 한 굿이 형은 훤칠한 미남인데다가 쾌활한 성격에 싸움도 잘했어. 주변에 내게 항상 인기가 많았기 때문이다. 그에 비해 난 키도 작고 못생긴 데다가 성격까지 어두웠으니 놓아보면 형제가 맞나 싶을 정도로 서로 상반된 것이다. 난 그런 형을 질투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형도 가끔 나를 신경 써주긴 했다. 작년 여름날 여느 때와 다름없이 학교 근처 골목에서 몇몇의 반아이들에게 재수없던 이유로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다. 물론 난 아무 짓도 하지 않았다. 그저 가만히 앉아서 책만 보고 있었을 뿐. 그때 형이 우연히 지나가다가 내가 괴롭힘 당하는 모습을 보았다. 형에게 맞고 다닌다거나 왕따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오히려 나는 잘 다닌다고 하였다. 그래서 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었다. 그냥 지나칠 줄 알았던 형은 송살같이 달려와서 날 괴롭히던 아이들을 정말 반 죽을 때까지라는 표현이 딱 맞을 정도로 흠씬 두들겨 패줬다. 앞으로 괴롭히는 놈이 있으면 형한테 말해! 또 이렇게 맞고 다니면 죽는다! 이렇게 날 신경 써준 처음이자 마지막인 형의 모습인 것 같다. 하지만 난 아직도 따돌림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형 때문에 오히려 나와 가까워지려는 사람아, 평소에 괴롭히지 않았던 아이들마저 내가 형을 믿고 나댄다는 소문을 듣고 날 경멸의 눈초리를 쳐다보았다. 난 형이 미웠다. 그렇게 1년이 지나고 중학교를 졸업하였다. 형이 이제 고3. 하지만 철이 들지 않은 것 같은 형은 공부는커녕 매일 밖에 싸돌아다니기만 했다. 어느 날은 집으로 전화까지 왔었다. 형이 학교를 자주 나오지 않는다는 담임선생님이 전화했었다. 그래, 모든 게 뛰어난 형은 매일 친구들과 여자 끼고 놀겠지. 뜬금없이 눈물이 났다. 같은 형제인데 어떻게 이렇게 다른 것일까? 정말 같은 형제가 맞는 것일까? 그날 난 낡아 빠진 이불을 뒤집어 쓰고 혼자 흐느끼며 잠에 들었다. 꿈을 꿨다. 너무 어두워서 내 모습조차 잘 보이지 않았지만 창구석에 박혀있는 낡은 집에 들어가는 걸 보아하니 나인 것 같았다. 어깨는 축 처져 있었고 몸은 무슨 일을 한 것인지 매우 피로하였다. 옷을 대충 집어던지고 온수가 잘 나오지 않는 차디찬 물로 샤워를 했다. 그때였다. 옆구리가 시려왔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뭔가가 살을 파고드는 느낌이 들었다. 도둑인가? 하지만 이런 낡은 집에. 이런저런 생각이 들 때 자그마한 음성이 들려왔다. 너 죽는다.
형이다. 형이 날 찌른 것이다. 난 정할 힘이 있었지만 차마 형의 칼을 뺏거나 밀쳐내는 등의 정을 하지 못하였다. 왜일까? 분명 저항할 힘은 있었는데 덤벼봤자 가능성이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일까? 꿈속에서야 난 그렇게 쓰러졌다. 꿈속인데도 이상하게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화장실에 있던 커다란 정신거울이 날 비오는 듯이 쳐다보았다. 그리고 기괴한 목소리로 말하였다. 멍청한 놈. 눈을 떴다. 나의 몸은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다. 그런 재수없는 꿈을 꾸다니 짜증이 났다. 꿈에서조차 나 행복하지 못한 것일까? 그 꿈을 꾸고 난 지 며칠 후 눈을 비비며 일어났다. 역시 형은 없었다. 또 어딜 나간 건지. 공부나 할 것이지. 널브러져 있는 빨랫감들과 더러운 바닥들을 보고 절로 욕이 나왔다. 이 개새끼. 늘 그래왔던 것처럼 빨랫감들을 이웃집 아주머니가 준 세탁기에 넣고 돌리고 바닥을 쓸고 걸레질을 하였다. 형이 시킨 집안인들을 모두 다 마친 후며 항상 방에 들어가 구석에 쪼그려 앉아 멍하니 있었다. 매우 심심했지만 괴롭힘 당한 것보단 차라리 심심한 게 좋았다. 왜 학교를 가지 않냐고 묻는다며 난 고등학교 입학식 후에 학교를 나가지 않았다. 그 이유는 이러했다. 고등학교 입학식 날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학교를 다니려고 했다. 여러 학생들도 모이고 학부모들도 다 모였다. 나 혹시나 형이 왔을까 하고 둘러보았지만 역시 형은 없었다. 뭐 없는 게 더 좋지만 그렇게 이번에 마음 잡고 친구도 많이 사귀고 공부도 열심히 해서 꼭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되고 싶었다. 그렇게라도 해야 내가 형보다 잘하는 게 하나라도 생기기 때문이다. 부푼 마음으로 학생들을 둘러보던 나는 그만 다리에 힘이 풀렸다. 날 괴롭히던 반 아이들도 같은 고등학교였던 것이다. 게다가 반배 정도 같은 반. 난 모든 걸 잃은 듯한 느낌을 받았다. 내 꿈은 처참히 무너졌다. 짓밟히고 찢겨졌다. 저 아이들 때문에. 그 이후로 학교는 나가지 않았다. 날 괴롭힐 게 뻔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멍하니 지내게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에 누군가 현관문을 두드렸다. 형이 벌써 온 건가? 항상 새벽에 오던 형이었기 때문에 무슨 일이라도 있는 건가 하며 서둘러 문을 열었다. 문 앞에 있던 사람은 형이 아닌 날 괴롭히던 아이들이었다. 순간 엄청난 공포가 밀려왔다. 이 좁은 집에 나밖에 없는데 그렇게 미워하던 형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수십, 아니 수백 번 들었다. 야, 너 왜 학교 안 나오냐? 우리 때문이야? 내가 얼마나 널 보고 싶었는데! 녀석들이 다가왔다. 그리고 날 마구 때리고 짓밟았다. 아마 내가 학교에 나가지 않고 전화도 받지 않자 선생님이 주소를 알려줄 테니 학교 좀 나오라고 설득 좀 하라고 보낸 것 같다. 하필 왜 이 녀석들일까? 되는 일이 하나도 없다. 이게 내 인생이다. 쓰레기 인생. 그렇게 한 차례 두들겨 맞은 뒤 녀석들은 학교 꼭 나오라는 설득을, 아니
협박을 하곤 가버렸다. 난 다시 방구석에 박혀 웅크렸다. 온몸이 쑤셔왔다. 눈에선 뜨거운 액체가 흐르고 있었다. 한참 그러고 있다. 더 이상 살기 싫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딴 쓰레기 인생, 당장이라도 그만두고 싶었다. 부엌으로 가서 날이 시퍼렇게 든 단 하나뿐인 부엌칼을 들고 왔다. 막 손목을 그어버리려는 참에 문득 스치는 한 사람이 생각났다. 빌어먹을 형, 날 이렇게 만든 장본이, 날 절망으로 빠뜨린 장본이. 형 때문에 나이가 이렇게 된 거야. 내가 이렇게 어두워진 건 다 형 때문이야. 짧은 생각을 한 후 난 결심을 했다. 형을 죽이고 나도 죽기로. 난 방에 구부리고 앉아 형을 기다렸다. 밤이 지나고 새벽이 다가왔다. 하지만 전혀 졸리거나 하지 않았다. 그저 형을 죽여야겠다는 생각 외에 아무런 생각도 들지 않았다. 그리고 마침내 형이 들어왔다. 그러고 보니 새벽에 형이 들어오는 모습은 처음 보는 것 같다. 그러고 보니 짙게 깔린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보이는 형은 축 처진 어깨를 하고 옷을 집어던지고 화장실로 들어갔다. 그리고 곧이어 물소리가 들려왔다. 잠깐 화장실 문이 열리더니 형이 수건 좀 가져다 놓으라고 말하였다. 나 헐어빠진 수건이라고 말하기도 창피한 천조가락이를 왼손에 들고 오른손에 칼을 쥔 후 화장실 문 앞까지 갔다. 그리고 잠시 멍하니 있다가 화장실 문을 열었다. 그리고 형의 옆구리에 칼을 깊이 쑤셔 박았다. 형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너 이게 뭐하는 짓? 죽는다! 그 소리를 들은 난 칼질을 멈췄다. 형이 금방이라도 날 때려 눕힐 것만 같았다. 하지만 형의 옆구리는 이미 심하게 훼손되어 있었고 붉은 피가 폭포수처럼 쏟아지고 있었다. 형은 제대로 몸을 가누지 못하며 날 쳐다보다가 쓰러졌다. 이상하다. 형을 죽이면 모든 분이 사라질 줄 알았는데, 시원할 줄 알았는데 왜? 형이 날 쳐다볼 때 난 힘이 쭉 빠졌다. 이 세상 그 누구보다 슬픈 표정을 지으며 날 쳐다보던 형. 그 순간 형은 분명 울고 있었다. 그러고 보니 형은 날 단 한 번도 손찌검 한 적이 없었다. 항상 말로만 겁주었지 직접 손을 댄 적은 없었던 것이다. 물론 형이 무서워서 대든 적도 없었지만 말이다. 여러가지 오묘한 감정들을 가진 채 그 자리에서 나의 손목을 그어버렸다. 그렇게 눈이 서서히 감겼다. 택시 아주머니, 그 소리 들었어? 뭔 소리? 아, 거 있잖아, 옆 동네 살던 고아 형제. 아, 그 고아 형제? 그냥 그 형제 어젯밤 다 죽였다. 뭐? 아이고, 세상 참 흉해서 살 수 있겠나. 왜 죽였다? 강도라도 등겨? 잘 모르겠어. 경찰이 들어가지도 못하게 하더만. 어쩜 매일 새벽같이 일하러 다니면서 동생 먹여 살리던 그 착한 놈이 죽고 말이야. 동생 걱정할까봐 몰래 공사판 일하고 했잖여. 죽여야 될 놈들은 멀쩡히 돌아다니고 세상 참 불공평해요. 그러게 말이여. 걔도 어렸을 때 사이 엄청 좋았잖여. 맨날 둘이 손잡고 다니고 말이여. 작은 애가 그렇게 악동이었지? 정말 걔 하는 짓 보면 동네 아줌니들도 다 고개 돌렸었는데
지나가던 꼬마애들 눈만 마주쳐도 막 괴롭히고 때렸잖여. 심지어 지 형한테도 그랬다더니까. 근데 큰애가 그거 다 받아주면서 얼마나 잘해줬어. 참 안타깝구만. 작은애 사고 났을 때도 얼마나 지극정성이었어. 학교도 내팽개치고 병간호만 했다니까. 그 작은애 그 사고로 기억도 잃어버렸대잖아. 근데 그게 차라리 나았지. 걔도 어렸을 때 대낮에 강도 들어서 애미애비 다 죽었잖여. 애들은 어떻게 살았는지 참. 야이 팔다리 깨물아! 작은 꼬마가 조그만한 나무막대기를 쥐고 친구로 보이는 아이를 때리고 있었다. 그때 뒤에서 그 작은 꼬마보다 더 작은 꼬마가 달려왔다. 형이 난 괴롭히지 말랬지. 아 왜? 재밌단 말이야. 형한테 해봐. 안돼. 형이 항상 말하잖아. 남을 때리는 건 안 좋은 거야. 너 커서 대통령 되고 싶댔잖아. 다른 애 때리면 대통령 못해? 그래.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러지 마. 한 번만 더 그러면 형한테 죽는다. 참, 알겠어 형아. 아이고 착하다 우리 동생. 우리 동생이 제일 착해. 기분 좋아. 형 말 잘 들으면 맨날 칭찬해줄게. 형 말 잘 듣고 나중에 커서 나랑 같이 훌륭한 대통령 돼야지. 응 형아.